나 정말 괜찮은데.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곧 결혼해야 하는데 이런 데에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차라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는 게 낫지 않아? 나는 자기의 이런 점이 참 좋아. 어떤 점?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 말이야. 그래도 이건 내 선물이고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결혼식 날 예뻐 보이면 좋잖아. 자기는 항상 내 관리에만 이렇게 돈을 쓰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 그렇지. 자기한테 뭐든 해주는 게 내 행복이고 사랑이야. 자기가 받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삶의 낙인걸. 진짜 주책이라니까. 그래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알았어. 피부과 예약 시간 다 됐다. 그때 그 피부과 가는 거야? 거기가 제일 유명하거든. 특히 피부 미백 시술은 거기 피부과만한 곳이 없어. 저번에 받았을 때 어땠어? 괜찮았지? 병원은 한국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일본에도 이렇게까지 효과 좋은 병원이 있는 줄 몰랐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걸 어떻게 잊겠어. 나 일본어 못해서 사기당할 뻔했는데 자기가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다고. 언제는 얼굴이 잘생겨서 첫눈에 반했다더니. 당연히 그 점이 제일 컸지. 그래도 자기 덕분에 일본 생활이 편했기도 했고 일본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던 것 같아. 그래도 아직 한자는 어렵더라. 의사소통은 다 되잖아. 그거로도 충분하지. 글자 읽는 게 어려워. 자기 없었으면 어떻겠나 몰라. 자기 덕분에 미모도 물오르고 일본어 실력도 물 올랐네? 참, 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뭔데? 거기 피부과는 직원들이 전부 피부가 뽀얗던데. 당연히 미백으로 홍보하려면 직원들도 관리 받았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오는 손님들도 피부가 다들 백옥같이 하얀 사람들만 오더라? 정기적으로 관리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 아니겠어? 여자가 피부 하얗면 더 예뻐 보이잖아. 그건 그런데 몇십 명이 피부가 투명하고 빛나니까 조금 무섭더라고. 분위기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 같다고 해야 하나? 자기야, 다들 그런 피부 가지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인데 무섭다니. 그렇게 말하면 준비한 내가 뭐가 돼? 내가 얼마나 알아보고 예약한 건데. 아니, 당연히 좋아, 좋지. 근데 분위기가 싸해서 그러는 거지. 자기는 나 데려다 주기만 하고 피부과는 나 혼자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불편해? 다른 곳으로 옮길까? 내가 힘들게 준비하긴 했지만 자기가 불편한 건 싫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렇게 들렸다면 내가 미안해. 아니야. 자기가 불편하면 내가 다시 여기저기 물어보고 옮겨줄게. 예약금 반환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돈은 어쩔 수 없이 날리면 되지. 돈이 중요한가? 자기 피부와 정신 건강이 나한테는 더 중요해. 지금 전화해서 아니야. 나 정말 괜찮아. 그런 피부과는 예약금도 비쌀 텐데 못 받고 취소할 수 없지.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나는 자기 행복하게 해주려고 피부과 예약한 건데 자기가 불행하면 안 되잖아. 나 안 불행해. 행복해. 정말이야. 그래? 나 진짜 믿어도 돼? 그럼 자기야. 마침 다 왔네. 나 그러면 올라가 볼게. 나중에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자. 알았어. 피부과 끝나면 전화해. 내가 여기로 올 테니까. 고마워. 조심해서 가. 예비 신랑과는 일본 유학 생활 중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이야기해주면 다들 드라마 영화 같은 만남이라면서 부러워했어요. 분위기를 타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과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람과 처음 다투게 된 일이 있었어요. 여름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다고 데이트를 취소해 버린 겁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피부과였어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다니는 피부과죠. 그래도 효과는 매우 좋더라고요. 거기 피부과 오는 손님들도 직원도 모두 피부가 투명하고 깨끗했거든요. 아무튼 예비 신랑 덕분에 피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 고마웠죠. 피부 관리 꾸준히 받으려면 몇백만 원이 깨지는데 저는 얘랑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피부 관리를 마음껏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주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기도 궁금한 거 없지? 난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식은 신부님들이 신경을 더 쓰시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결혼식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혹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네? 자기야, 무슨 그런 신뢰되는 질문을 해.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요즘 신부님들이 종종 제 피부 보고 관리 비법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부님들은 한 번뿐인 결혼식 날 제일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이해합니다. 사실 이야기 듣는 내내 플래너님 피부만 보였거든요. 어쩜 그렇게 잡티 하나 없이 모공 하나 없이 깨끗하세요? 역시 피부과 다니시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관리받고 있어요. 일본이요? 혹시 도쿄에 있는 피부과인가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전기권까지 끊어줘서 피부가 예전보다 정말 좋아졌어요. 거기가 한번 받을 때마다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손님도 많고 저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죠. 거기가 아는 사람만 안다고 하던데 신랑님이 먼저 데려가 주셨다니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저를 믿고 결혼해주는 여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가 이렇게 팔불출이에요.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혹시 피부과에서 만나면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두 분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네, 플래너님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피부과 예약 문자만 보내주고. 아무래도 지금 결혼 준비 중이니까 서로 조심하자는 건데 미안해요. 내가 더 신경 써야 했었는데. 피부과는 잘 다니고 있죠? 그럼요. 중독자 씨 덕분에 요즘 보는 사람마다 피부 관리 어디서 하냐고 난리예요. 저도 중독자 씨 위해서 그 피부과 홍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전부터 궁금했는데 거기 피부과에 투자라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건 왜 묻죠? 아니, 거기 피부과가 실력 좋은 건 익히 잘 알지만 지금 만나는 여자도 거기 피부과에 데려가는 거라면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실적 씨. 네? 내가 우리 만날 때 했던 말 벌써 잊었나 봐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 사적인 질문 따위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나는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중독 씨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누가 먼저 말 걸어도 된다고 했죠? 네?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먼저 하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지키기 어려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조심해. 그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당신 남편이 무엇을 알게 될지 낱낱이 까발려 줄 테니까. 안 돼요. 집에는 절대 알릴 수 없어요. 우리 딸들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처신 똑바로 해요. 어차피 내가 결혼도 당신 통해서 하려고 노력 중인데 당신이 이렇게 내 선을 넘으면 곤란하지. 알겠어요.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라는 말 맞죠? 잘 알아들었네요. 다행히 앞으로 결혼식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따로 불러내려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말고. 난 당신 소유가 아니니까. 네. 참, 오늘 저녁 7시 거기서 보죠. 어디요? 어딘지 아직도 말해줘야 합니까? 항상 보는 곳이 같았는데. 아니면 나 말고 만나는 다른 남자가 있어서 헷갈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한테는 중독 씨밖에 없는데 중독 씨 덕분에 실적도 올랐는걸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중학교로 7시까지 와요. 혹시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을까요? 중학교라면. 맞아요. 실적 씨가 생각하는 그 옷차림. 교복이요? 뭘 놀라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있는데 교복은 조금. 전에는 그래도 선생님 복장이라서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매번 똑같은 건 지겹잖아요. 혹시 알아요? 학생이 더 잘 어울릴지. 그러면 기대하고 있을게요. 얼마나 발칙한 학생일지. 네, 알겠어요. 7시까지 중학교로 갈게요.
며칠 후. 파혼이라니 난 절대 인정 못해. 네가 인정 안 하면 어쩔 건데. 가해자 주제에 너한테 파혼할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해자라니 말 조심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고. 그러면 내가 본 건 뭔데? 동영상도 다 찍었는데 여기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 저는 정말 억울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남자가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요? 곧 결혼 앞둔 남자인 줄 알면서도 본인들 체면 챙기자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야, 자기라고 부르지 마. 더러운 입으로 그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알겠어. 근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 저 여자들 말만 믿는 거 아니지? 쟤네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내 말을 믿어야지.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안 들키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세뇌했어요. 대체 무슨 책을 잡혔길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깐달걀 피부과라고 아세요? 알죠. 이 남자가 데려가 준 곳이거든요. 저희는 거기 피부과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1년 전.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을 입으로만 얘기하면 누가 용서해 주나요? 네? 꽤 대범하신 편인가 봐요. 동네 편의점에서 절도라니. 제가 꽤 정의로운 성격이라서 이런 일은 못 지나치는 편이거든요. 제가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서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경찰서에서 하시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뭐든 시키는 건 전부 할게요. 시키는 건 전부 하겠다고요? 제가 뭘 시킬 줄 알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죠? 네? 정말 시키는 건 다 하겠다고요? 네, 그럴게요. 집에 아픈 동생이 있는데 밥 사줄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동생 생각에. 그러면 따라오세요. 네? 시키는 건 뭐든 하겠다면서요. 따라오라고요. 2번 말하는 건 안 좋아하니까 한 번에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네. 그런데 어디 가는 건지. 피부과 갈 겁니다. 네? 피부과요? 제가 거기 지분이 좀 있어서 홍보 차원이니까 걱정하지 마요. 손해는 아닐 테니까. 7개월 후. 잘못했어요. 제발 애 아빠랑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왜 동네에서 그러셨어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 줄 알고. 집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정말 피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공공장소에서 혼자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러고 있는 게 피해줄 생각 없는 사람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112에 전화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죠. 시키는 건 뭐든 할게요. 네? 시키는 건 뭐든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녹음 먼저 하죠.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반대로 당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죠. 그건... 그러면 지금 경찰서로 갈래요? 아니요, 할게요. 녹음 다 했으면 가시죠. 어디를요? 피부과요. 피부과는 왜? 어차피 홍보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비용 부담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예뻐지는 건데 싫어요? 아니요, 갈게요. 제가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순종적인 여자가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의외라서 재밌네요. 이런 도파민은 오랜만이라 그러면 얼른 가시죠. 네. 예랑의 실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년 전부터 여자들을 만나면서 그 피부과에서 접선했더라고요. 예랑과 엮인 여자들은 그 피부과에 안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랑 말을 듣지 않으면 예랑이 그녀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모두 지인들에게 폭로하려 했으니까요. 소위 말해 협박한 셈이었죠.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우연이 아니었다면 저 또한 이 남자에게 속아 결혼까지 했겠죠. 이날도 어김없이 예랑이 잡아준 시간에 맞춰 피부과에 간 날이었어요.
한 달 전. 곧 자기 여자친구 올 시간인데 안 가도 괜찮아? 아직 점심시간 끝나려면 시간 꽤 남았잖아.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가면 서운하지 않겠어? 그건 그래. 자기 손길이 너무 그리웠어. 여자친구분 관리해줄 때마다 자기 생각나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나저나 오늘 내가 얘기한 건 전부 다 준비해 둔 거지? 오랜만에 만나는 날인데 둘이 보면 안 돼? 재미없게 왜 이래? 알잖아. 요즘 나 도파민 부족한 거. 일상이 너무 지루하단 참이니까 더 자극적인 게 끌려. 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당신이 없으면 부족하겠지. 당신과 함께니까 당신도 있으니까 더 큰 도파민이 필요하다는 거야. 당신이 없으면 더한 도파민도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발부터 마사지 해봐. 점심시간 끝났는데 왜 아직도 문이 닫혀있지? 어라? 문이 열리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밖에 무슨 소리 안 들렸어? 화장실에서 애들 나오나 보다. 애들 오기 전까지 나한테 집중해. 두 사람 이런 관계였어? 자기야, 자기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니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내가 시간 제대로 확인하랬잖아. 아까 말했을 때 자기가 자기? 아니 손님, 그런데 여기는 직원 휴게실이라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남의 남자랑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들도 여기 직원들 같아 보이던데 설마 저 여자들까지?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나가자. 옷이나 제대로 입고 말해. 그리고 내가 동영상 다 찍었어. 너희 전부 고소할 거야. 손님, 우선 진정하시고 저희는 VVIP 손님을 대접하려던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VVIP 손님이라고? 내가 그딴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누구를 바보 호구로 아는 거냐고. 네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자기야, 진짜 사실이야. 뭐가 사실인데? VVIP 손님인 거? 엄청난 대우받고 있던 거? 아니면 VVIP 손님이라서 특별한 대우 받는다고 직원 휴게실에서 실장이라는 여자가 발가벗고 발 마사지 해주고 있던 거? 여기 불법 가게였어? 내가 어디 경찰 불러줘? 네가 오해한 거야. 발가벗긴 누가 벗었다고 그래. 맞아요. 저 안 벗고 있었어요. 옷이 살색이라서 손님이 흥분해서 착각하셨나 보다. 저기요. 아까부터 자꾸 나를 멍청이로 보나 본데 내가 동영상 다 찍었다고 했죠. 그딴 게 통할 것 같아요? 나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신중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떠봐? 떠본 게 아니라 오해가 크니까 사실 확인을 시켜드린 거예요. 경찰까지 부를 일 아니라고요. 남의 남자 꼬드겨서 더러운 짓 하던 처지에 목소리를 높여? 나랑 이야기해. 괜한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괜한 사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여자 편들겠다는 거야? 너 진짜 미쳤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 일단은 나랑 이야기하자는 거지.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져. 그리고 이제 영업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때문에 방해되잖아. 우리? 우리 때문에 방해가 돼? 너희가 공공장소에서 이딴 짓 해놓고 감히 날 띄워 팔아? 증거도 있는데 발 빼시겠다. 내가 전부 고소할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돈이라도 받아야지. 억울하게 당할 것 같아? 돈은 무슨 돈이야. 나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다 너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이게 날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이런 최악인 줄 알았다면 너랑 결혼까지는 오지도 않았을 거야. 쓰레기 새끼. 어디가 나랑 얘기하자니까 이거 놔. 지금 가봤자 대화 못해. 그래서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고. 지금 가서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끝내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면 되잖아. 미쳤어? 나 저 여자 사랑해. 너희는 나한테 한낱 장난감이었고 저 여자가 내 인생을 평생 함께할 그런 여자였다고. 뭐? 결혼하고 바람 피우다가 걸린 주제에 나한테 충고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안 그랬다가는 우리 계약도 끝이니까. 아, 진짜.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얘랑이 예약을 해준 날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나요? 제 결혼의 끝이 치정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더 울화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피부과를 뛰쳐나왔는데 얘랑이 뒤따라 왔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마치 피부과 안에서 봤던 일은 모두 꿈만 같아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그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 울고 나서 그의 품을 나와 그대로 손을 올려 뺨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헤어짐을 통보했는데요. 도저히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난 게 경찰서였죠. 다시 현재. 그 여자는 왜 안 왔어? 그 여자라니. 웨딩 플래너 말이야. 그 여자도 당신 레이더에 있는 여자 맞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아니야. 왜 모든 사람을 의심해? 그 여자도 거기 피부과 다닌다면서. 근데 아니라고? 그래, 아니야. 남자친구가 예약해줘서 다닌다고 하던데 아니라고? 그 남자친구가 너잖아.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증거 있어. 그 여자는 아니라고. 경찰 동원해서 피부과 CCTV까지 털어야 솔직하게 말할래? 그래, 그 여자도 맞아. 이제 속이 시원해. 도대체 몇 명을 만난 거야? 대체 왜 그런 거냐고. 그야 일상이 너무 지루했으니까. 자기가 내 고통을 알아? 요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문어다리 걸치는 게 정상이야? 그저 본인이 합리화한 거겠지. 일종의 계약 관계였어. 그래, 이 피부과도 전에 만나던 여자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피부과 실장이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봤어. 근데 그 실장은 이미 결혼했더라. 그 사실을 깨닫고 실장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정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대는 게 아니겠어? 뭐? 내 지루했던 일상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이 행복했지. 마치 살아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달까?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어느 때보다 나는 진지해. 솔직히 이건 자기 탓도 있어. 뭐? 자기가 여자로서 매력이 충분했다면,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채고서 먼저 해줬다면 이렇게까진 안 됐지. 이게 내 탓이라고? 난 삶에서 재미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 그런데 자기랑 만나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재미없는 여자라서 미안하다. 너 같은 놈이 원하는 재미를 나는 맞춰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끝내자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근데 웃기지.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까 왜 이리도 아쉽고 보내기 싫은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 헤어지기 싫어. 네가 싫다고 하는 건 상관없어. 난 너 같은 놈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끔찍하니까. 진작 이렇게 나오지 그랬어. 반항하는 일을 길들이는 게 얼마나 짜릿한 줄 알아? 변태 새끼. 원래 다정한 변태가 인기 많은 거야. 네가 그런 남자를 가진 건데 밀어낼 게 아니라 좋아해야지. 넌 영원히 날 떠날 수 없어. 우리는 평생 함께 할 테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강요고 소유 욕심일 뿐이야. 니까짓게 사랑을 알 리 없겠지만 너희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건 너희의 그 더러운 욕정만 채우는 사심이겠지. 왜 자꾸 더럽다고 생각해? 잠자리 못해도 이혼하는 세상인데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실전에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내 노력은 왜 몰라주냐고. 네 노력 알아주는 여자 맞나? 나는 평생 알고 싶지 않으니까. 인생에 도파민이 필요했다고? 이제야 행복하다고? 넌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야. 사회에 적응 못해서 음지에서만 살아야 하는 음침한 놈이라고. 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적어도 나한테는. 정말 헤어지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너랑 난 이제 남이야. 네가 나한테 준 상처는 모두 돈으로 돌려받을 테니까 쓸데없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떻게 감정을 돈으로 바꿔? 그렇게 못해. 그러면 이제 저 여자들 안 만날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 이미 내가 알게 된 이상 우리 신뢰는 깨졌어. 고소장 보낼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 그 전에는 만날 일 없을 거야. 그날 저녁. 어떡할 거야? 왜 나한테 따져? 이게 오롯이 다 내 탓이야? 난 분명히 말했잖아. 자기 여자친구 올 시간 다 됐다고. 근데 안 간 건 너야. 정말 이렇게 나와도 괜찮겠어? 뭐가? 걔가 상간녀 소송하겠다는데 상간녀 소송하면 네 남편이 우리 관계 알게 되는 건 한순간이야.
뭐? 상간녀 소송?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어떻게든 말렸어야지.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 말려도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지. 그러면 자리라도 만들어 주던가. 자리 만들어주면 어쩔 건데.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지. 제발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집에 알게 되면 나도 이혼이라고. 본인 혼자만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직 계약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여차저차. 뭐? 그렇게 하면 정말 될까? 해보면 알겠지. 자기가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시켜? 방금 말했잖아. 우리 계약 아직 안 끝났다고. 이미 그 여자랑 끝났잖아. 그러면 계약도 끝 아니야? 내가 먼저 네 남편한테 알리기 전에 내 여자 앞에서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잠시 후. 우리가 또 볼 일이 남았나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다 자초한 일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도 치떨려 씨처럼 피해자예요. 제가 유부녀 신분인데도 피부과에 오는 손님을 사랑했거든요. 그걸 치떨려 씨 남자친구가 본 거고요. 그래서요? 오히려 제가 협박한 거예요. 그 남자는 제 가정 지키려고 본인 가정을 깨트린 거라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눈 딱 감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싫은데요? 네? 제가 그 말을 왜 믿어야 하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누굴 바보로 하나. 그리고 사실 저한테 이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본 것만 믿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다고 상간녀 소송 취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잠시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왜 이러세요? 저도 더는 그쪽들이랑 엮여서 피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쪽은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파혼보다 이혼이 더 큰 문제인데 이번만 용서해주면 그 남자랑 다시는 안 만날게요. 피부과 실적 올리려고 제가 먼저 그 남자 협박하고 이용했어요. 그 남자도 꼬드겨서 몸만 섞으면 전부 해결될 줄 알았다고요. 그건 그쪽들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그 남자가 치떨려 씨 많이 사랑한대요. 저한테 찾아와서 치떨려 씨랑 헤어지면 남편한테 모두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진짜 두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저 정말 남편 없으면 죽어요. 애들도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혼하면 애들도 못 볼 텐데 저 그러면 정말 못 살아요. 애들만 보고 살았는데. 애들만 보고 산다는 사람이 피부과 남자 손님들이랑 그런 짓을 하면서 즐길 건 다 즐기나요? 그건 도무지 앞뒤가 안 맞아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상간녀 소송할 사람 많잖아요. 저는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피부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다녀봐서 효과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 피부과 오고 싶어도 예약이 꽉 차서 쉽게 못 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영업을 하시네. 보니까 그쪽도 정신 못 차리겠다. 용서해줄 마음 티끌도 없으니까 계속 무릎 꿇고 있던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빚도 있어요. 네? 무슨 이유가 됐던 저는 그쪽 용서할 마음 없다고요. 돈 필요하면 그놈한테 빌리시던가. 제가 어떻게 그래요? 치떨려 씨는 착하시잖아요. 네? 뭐라고요? 착하니까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파혼하면 다른 남자도 만날 수 있고 뭐든 새로 시작할 나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요? 사람 죽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당신들은 사람 죽이고 잘만 살려고 하고 있잖아.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마음이 죽은 것도 이미 죽은 거야. 당신들이 내 마음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잘 살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벌 제대로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 평생 고개들 생각하지 말라고. 참 민망하고도 처절한 결말이었어요. 끝까지 여자들을 이용해서 제 마음을 사려는 그놈의 노력 아닌 노력이 이제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무섭기까지 했죠. 피부과 실장과 거기 직원들, 그리고 웨딩 플래너와 피부과에 오는 몇몇 손님들도 오며 가며 다들 본 사이인데 그 동선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 아마 당해보면 절대 모를 거예요. 전쟁통 속에서도 사랑이 피어난다는데
바쁜 결혼 준비 속에서 성인 남녀가 눈 맞는 게 어려울까요? 얘랑은 실장의 불륜 사실을 알고서 실장을 협박했고 실장은 얘랑의 입을 막으려고 얘랑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쾌락으로 변질되어 일이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거라네요. 세상은 드라마와 영화처럼 아름다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드라마와 영화보다도 더한 고통과 슬픔이 올 수도 있었죠.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데 앞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저도 자신이 없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 언젠간 극복하는 날이 오겠죠? 에필로그. 피부과에서 잘렸다면서? 너 때문에 이혼도 당했는데 피부과가 문제야? 왜 찾아왔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가더니. 나한테 투자 안 할래? 뭐? 전처럼 우리끼리 사업해보자고. 그때 꽤 짭짤했잖아.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번에는 제대로 계약서 쓰자고. 그러면 됐지? 정말이야? 내가 데리고 간 손님이 몇 명인데 나 못 믿어? 하긴 일은 잘하긴 했지. 그래, 좋아. 이번에는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야. 그 이상 넘어올 생각하지 마. 누가 할 소리? 그러면 나한테 투자하는 거다. 이번엔 대여 한번 낚을 테니까 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 어차피 나락찍은 인생, 나도 2판 4판이야. 이번에 실패하면 너나 나나 개죽음이니까 제대로 해. 오케이. 그러면 물색하러 나가볼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